지역권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권이요. 지역권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이 지역권을 먼저요. 상린관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상린관계가 있잖아요. 이 상린관계를 뭐냐면 인접해야 돼요. 인접하는 부동산이요. 부동산 소유자요.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상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린권은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 이렇게. 이것을 상린관계. 그래서 우리가 가끔요. 지역권하고 상린관계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접이니까요. 상린관계는 격지, 땅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부동산이니까요. 토지하고 건물이요. 토지하고 건물.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여기가 지상권자요. 전세권자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요. 이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상린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면 봐봐. 인접하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만 그 땅을 사용하나요? 지상권, 전세권자 다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용이죠. 니용은 뭐죠? 니용은 그것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단 말이죠. 소유권의 속에 들어있으니까 독립한 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겠죠? 그런데 비슷한데 이 비슷한 것을 뭐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역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지역권은 반드시요. 인접이든지 격지든지 다 돼. 둘 다 돼. 그 다음에 보통은 인접이죠. 알겠죠? 부동산이죠. 여기는 뭐만 된다? 토지만 돼. 여기는요. 여기는 다 돼. 여기 요역지의 소유자,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 전세권자, 요역지 임차인 다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20년의 소멸시효, 20년. 그 다음에 여기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그런데 지역권은 등기하기 때문에 뭐다? 독립한 물권이에요. 물권으로서 뭘 한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뭐다?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죠. 물권적 합의. 합의는 계약이니까 물권 계약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지역권하고 상린관계가 두 개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시험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을 우리가 한번 구별해서 보는 것이고요. 먼저 이제 지역권을 보면 지역권은요. 토지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토지가 붙어있으면 인접이죠. 인접이면 상린관계죠. 그런데 상린관계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갑한테 가서 야 우리 땅 붙어있는데 상린관계가 있대. 그럼 너 길 내줘.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죠. 그러면 몇 개월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인접이나 또는 땅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지역권을 보통 해요. 왜요? 지역권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료를 주는 거죠. 보통은요. 그래서요. 보통 지역권은 이게 이제 공로죠. 공중에 제공된 도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 이게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죠. 맹지잖아요. 맹지니까 갑은 을한테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형 갑이 을한테 뭐란다? 여기 저 길을 좀 내줘. 이렇게 하죠. 돈 좀 줄게.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행 지역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들이 다 이거예요. 옆집하고 땅이 붙어 있는데 이게 자기네 땅이다 하면서 길이 있었는데 길을 막아버린다. 보통.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사유지하고 이게 이제 뭐죠? 충돌하는 거죠. 보통 지적도에 보면 분명히 거기가 도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면서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거 막아버리면 원래는 도로로 돼 있는 데를 막아버리면 일반교통방해죄인데 경찰도 그닥 그렇게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런데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것이 그런 데는요 경찰이 또 개입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된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무조건 길을 내달라 그러면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이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봤죠. 여기 이제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 먼저 지역권. 우리가 좀 이따 배울게요. 배우는 것이 뭐냐? 죄송해요. 요역지가 있고 전세금이 있어.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유 부분이 있어. 전유 부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여기요. 여기가 지역권이죠. 지역권에 보면 요역지가 있어. 요역지가 지역권이 있어. 그
그다음에 전세권이 있죠.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어. 채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어. 전유보험이 있죠.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봐.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전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걸 수반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해. 전유 부분에 이전하면 저해지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가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네 군데서 다 시험에 나와. 뭐라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다 나와. 네 군데 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소멸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을 해. 당연히 소멸해.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 부종성. 당연히 소멸해.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권은 당연히 없어져. 요역지가 없어지죠. 당연히 지역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 A죠. 301호. 아파트 301호가 전유가 뭐죠?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301호죠. 실평수란 말 들어봤죠? 전유 부분이요. 저당권을 잡죠. 전유 부분에다 301호 저당 잡으면 이 저당권은 대지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미친다. 그러니까 301호가 경매가 되면 대지권도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요역지가 경매가 되면 지역권도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하나의 것으로서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문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이걸 요역지죠. 약속을 요구하는 땅이고 이것이 승낙하는 땅이죠. 승역지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 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주면 여기 주면은요, 요역지죠. 요역지는요 반드시 일필지 토지여야 돼. 일필지 반드시요. 여기는요 승역지는요 봐봐. 일필지 전체요 일부예요. 그래서 여기요 일부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전부여도 돼. 전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부에 있을 때는 승역지에는 한 개의 지역권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지역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여기 일부란 말의 중요한 말은 승역지에는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요역지죠. 이 요역지가 갑이죠. 요역지가 이렇게요 병한테 이전하죠. 이전하면 지역권도요 병한테 이전을 해요. 이전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를 하지 않는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부기 등기. 그래서 부기 등기를 왜 하지 않느냐? 우리는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죠. 그러니까 을의 토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을의 토지요, 등기부 을구에다가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 공동으로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을 해. 공동으로. 그러면은 등기관이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또 해. 직권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요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도 지역권의 등기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또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됐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지역권은 통행지역권이죠. 통행지역권은요 시효취득이에요. 시효취득이요. 시효취득하는데 이러면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주 평온 공연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점유하지가 계속되고 표현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땅속에요 가스관을 땅속에다가 매설하죠. 땅속에다가. 그러면 가스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그걸 불표현이라고 해요. 표현되지 않았다. 보이지 않죠? 가지고 그것을 불표현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땅에다가요 길을 냈어. 통로를 놨어. 그래서 포장을 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걸 표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계속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통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아예 걸어다니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불계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년이다? 20년. 20년 지나서 등기해야 돼. 그런데 무조건 20년이 아니고 자 지금부터 봐.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 승역지 상해.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 통로를 개설해. 그러고 나서 몇 년? 20년 등기해야 돼요. 누가요? 요역지 소유자. 시험에 뭐라 나온다? 승역지 소유자가 개설한 통로.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승역지상에 요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그러면 안 돼. 타인 토지가 아니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게 통로 개설 없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무슨 점유해야 돼? 적법 점유. 요역지를 적법 점유. 여기서 문제, 불법 점유인 경우 안 되는가? 했었는데 아까. 불법 점유 안 되는 건 세 가지. 불법 점유 안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첫 번째, 유치권이 안 돼. 유치권. 또 뭐가 안 돼?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안 돼?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 안 돼. 세 가지. 알겠죠? 이것은 안 돼. 됐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가분성. 불가분성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죠? 지역권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지문이 일단 2개 나와야 돼. 지문이 무조건. 그래서 안 나오면 그날은요, 그 문제는 잘못 나온 지문이에요. 요역지가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에요. 승역지가 A예요. 여기다가요, 지역권을 이렇게 설정하기로 했어요. 지역권을. 그런데 이 갑을병이 남의 땅에다가, 여기 봐봐. 남의 땅에다가 요역지 소유자가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야 되죠. 그래서 남의 땅에 길을 내놓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역권은 뭐죠? 지역권은 권리죠. 항상 우리가 법을 볼 때 권리를 중심으로 봐야지 의무자를 중심으로 보면 큰일 나. 이런 거 봐봐요. 갑을병이 남의 땅에다 길 내고 걸어 다니면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이 사람이 손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항상 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봐야 돼. 그럼 권리자 입장에서는 남의 땅 위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역권이란 말이죠. 그럼 지역권은 취득하는 게 좋아요? 소멸하는 게 좋아요? 취득하는 게 좋죠. 취득하는 게. 그래서 취득하는 게 좋다. 소멸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좋다? 취득하는 게 좋다. 그러면 취득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걸 취득해야 되죠? 취득 뭐가 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 소멸시효가 있고. 여기 취득이고 소멸이죠. 이렇게. 취득하고 소멸하고. 여기는요, 봐봐요. 소멸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고. 취득은요? 좋죠. 그러면 소멸을 중단하면, 소멸시키면 죽는다. 소멸시효의 중단이요? 소멸하는 것을 중단시켜. 좋아, 나빠요? 좋죠. 이건 취득하는 걸 중단해. 취득시효의 중단이요? 된다, 안 된다? 중단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거고 여기는 나쁜 거죠. 그럼 여기서는요,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모두가 취득해야 취득한단 말이 좋아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취득한단 말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반드시 1인이 취득하면, 1인이 소멸을 중단시키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고, 다른 공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자, 여기는요, 소멸은 나쁜 거죠.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가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으면 여기서 뭘 한다? 전원에게 소멸돼야 소멸된다. 전원에게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야 중단된다. 이렇게. 항상 여기는 전원이 키워드고 여기는 1인이 키워드고. 알겠죠? 이 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됐나요? 여기서 무조건 지문이 2개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2개 나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취득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아니, 취득시효, 소멸시효 중단. 알겠죠?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한 사람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또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나머지까지 지금부터 봐. 우리가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고 지료를 지급하고요.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 원칙. 물론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요. 자, 두 번째요. 지역권은 희한하게요. 존속기간이 없어요. 존속기간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그럼 큰일 나.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법에 없어요. 우리 아까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이죠. 지역권은 존속기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존속기간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세 번째. 그런데 이 존속기간 중에서요. 최장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영구무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장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뭘 하잖아?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다, 없어? 배타성이 없어. 배타성이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알죠? 배타성이 없어. 그럼 배타성은 그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배타성이 없어? 없다는 것은 나는 공용적이다. 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배타성. 너는 너, 나는 나. 알겠죠? 그런데 배타성이 없다? 같이 더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서 이제 보면 공용적 성격이 뭐냐면, 지역권자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 같이 사용해. 지역권자가 공작물을 설치했잖아요.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해. 공용적 성격인데 같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는데 보상을 해야 돼. 그런데요, 우리가 배타성이라는 것은, 배타성은 너하고 나하고 안 된다는 거죠. 배타성이 없다는 것은 더불어 같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타성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가. 용수지역권. 우리가 용수지역권에서는요, 선순위가 있고 뭐가 있어? 후순위가 있잖아요. 선순위가 후순위가 있는데요, 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후순위는 선순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용수지역권은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적으로 배타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를 우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없어요? 반환 청권이 있어, 없어? 반환 청권이 없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점유보호 청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반환 청권이 없어. 반환. 점유를 못하니까 반환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지역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권의 이기가 있어. 지역권의 위기. 위기라는 것은 위험하다, 이 말이 아니죠. 뭐가 지역권의 이기다? 여기서 이렇게. 이걸 요역지라고 그래. 이걸요 승역지라고 그래.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요 지역권 설정자라고 그래. 요역지를 뭐라고 한다? 지역권자라고 얘기해. 지역권자,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여기 을이 갑을 위해서 여기다 기를 내주기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을이요, 갑을 친구를 위해서 포장을 해주기로. 포장을 해주기로 했어. 그럼 포장해야죠. 그런데 땅값은 30만 원인데 포장비는 300만 원이 들어. 그럼 포장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을은요, 갑을 위해서,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위해서 포장을 해주기로 했어. 그런데 지역권은요, 자기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죠.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 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을이요, 이 땅 있죠. 지역권이 있는 이 땅, 이것을 갑한테, 야, 너 가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이전 등기, 너 가져. 그럼 어떻게 하죠? 땅을 이렇게 갑이 가져가죠. 그럼 이 땅 누구 거죠? 갑. 이 땅 누구 거죠? 갑. 자기가 자기 땅을 걸어다니죠? 그러니까 지역권이 있어, 없어? 그래서요, 지역권이 없죠. 지역권이 없으니까 내가 포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지역권자를 위해서 포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 주는 것, 이걸 뭐란다? 그것을 지역권의 위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지역권의 위기가 있으면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뭐에 의해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까지를 이러면요, 지역권이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나오니까 내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걸 암기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겠죠? 잠깐이에요, 잠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문제가요, 아주 간단하죠. 전세권인데요, 전세권인지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전세권 한번 볼까요? 전세권은요, 먼저 전세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해.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걸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자, 그럼 봐봐요. 전세금이죠. 이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 기존의 채권. 이 한마디가 중요해. 전세금은. 그런데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는다?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 2월 1일이요. 이 사람이 전세금을 주고 등기를 했어. 누가요? 갑이.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 날 저당이 들어왔어. 저당권 을이.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전세권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전속기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4월 1일부터. 지금 우리가 코로나죠. 비상이죠. 그래서 대학가가 지금 다 휴강이죠. 그런데 4월 1일부터 학교가 오픈한대.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4월 1일부터 오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4월 1일이라 방구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서 방구 구해놨잖아요. 다. 지금 대학생들 다 지금 방구 구했는데 지금 시작이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그런데 2월 1일 방구 구했단 말이죠. 3월 달에 계약이라고.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제 전세권 시작된다면 4월 1일부터. 그러면 이 저당권자 뭐라 그랬냐? 전세권은 등기는 먼저 됐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얘가 나보다 늦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매대금에서 먼저 돈을 받아가겠다. 저당권자가. 판례가 안 된다고 그랬어. 왜냐? 전세권 설정의 합의. 전세금 주고 등기하면 전세권이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인도란 말이 뭐죠? 존속기간이 시작된 걸 인도라고 하는 거죠. 인도를 받아야 내가 그 집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저당권자인 너는 을은 우리가 등기부를 보죠. 그럼 등기부를 딱 보면 등기부에 뭐가 나와 있어? 갑에 전세권 등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전세금 얼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는 그걸 보고 저당을 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를 입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누가 우선하냐? 전세권자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전세권은 타인의 뭐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뭘 해서? 점유해서 뭐에 쫓아? 용도에 쫓아 이렇게 됐어. 용도에 쫓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인의 부동산은 뭐다? 토지하고 뭘 얘기한다?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타인의 뭐만? 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점유하죠. 점유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를 해. 근데 뭐는 점유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 지역권.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목적이 딱 정해졌어. 용도대로.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지상권은 뭐다? 공작물이나 수목을 위해서. 수목.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지역권은 모든 것이 다 돼.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으로 돼. 일정한 목적. 그래서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전세권은 뭘 하는 것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이제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뭘 보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뭘 한다?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 1층에 뭘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하죠. 전세권 등기 이렇게.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하면 여기서는 뭐죠?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호텔 들어가죠? 호텔 들어가면 오후 4시에 체크인 하죠. 아침 10시에 체크아웃 하죠. 그럼 우리가 호텔에 가면 호텔 비용 내 안 내? 내죠. 그러니까 사용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가 용익이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이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에.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야죠. 이 사용료가 뭐죠? 전세금 이자죠. 우리 호텔 들어가면 뭐죠? 숙박비죠. 숙박비는 언제까지 주죠? 오후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이때죠. 그러면 10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시가 되면 프론트에서 전화 와가지고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돼?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와야 되죠. 그거 그대로 똑같아. 우리가 사용하고 수익은 전세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용익이죠. 용익은 존속기간 동안이요. 존속기간 동안. 알죠? 자, 호텔에요. 1시에 들어갔다가 10시에 나온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동안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돼. 10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월 1일이 됐어.
나가라 갈 때 나가야 돼? 당연히 나와야 돼. 그래서 만료가 되죠.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사용 수익 모델 당연 소멸해. 사용하고 수익을 더 이상 못해. 당연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나와야 돼. 알았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그대로 똑같다고.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호텔에 들어갈 때는 맡긴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지만, 만약에 맡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관한 게 있으면 받아와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와야죠. 보통 어떻게 하다 내가 나오면 바로 내가 보관한 것은 기준품 보관했죠? 그럼 바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 한다? 그 담당 직원이 오늘은 휴가래. 그럼 줘, 안 줘? 안 줘. 그럼 받을 때까지 받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받고 나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인간 언제 온대? 내일 9시 온대. 그럼 내일 9시까지 기다려야지. 똑같아. 여기 오면 당연히 소멸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뭐를 줄 필요가 없어? 사용료,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이자를 줄 필요 없으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죠. 전세금을. 근데 전세금을 안 줘. 전세금 안 줘.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매해야지. 경매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변제를 받아야죠. 우선 변제. 그걸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왜 걔들도 뭐요? 얘도 궁금수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알죠? 그걸 받을 때까지 내가 거기서 살아야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봐봐. 우리가 전세는 뭐죠? 전세는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라고 그래? 살고 있을 때 전세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를 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민법에서 전세권 나오면 그것은 용익권능이에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알겠죠? 그런데 전세 끝나면 보통 전세금 돌려줘, 안 돌려줘? 보통 100명 중에서 98명은 돌려주죠. 2명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돈 못 받았죠. 그 전세 기간이 끝났다게 봐. 그 전세권자가 아니야. 근데 전세권자도 아닌데 집주인한테 가지고 전세금 주세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되려면 전세권이 있어야 돼, 죽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은 돈 받을 때까지 저당권하고 똑같이, 저당권 봐봐, 저당권. 은행이 우리 집에다가 돈 빌리고 저당 잡죠. 우리 집에다가 아파트.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서 잠자 안 자죠. 똑같아. 전세권도 더 이상 잠은 자지 않아. 끝났으니까. 하지만 준 돈이 있으니까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그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뭐로 본다? 전세권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전세권으로 보니까 여전히 뭐가 있다? 전세금이 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받아. 안 줘. 그럼 저당권도 돈 안 줘. 그럼 뭐를 해? 경매.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돈 안 주면 뭐를 해? 경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책을 딱 보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그것은 용익권능의 전세를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럼 봐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전세금을 의리감한테 주죠. 그럼 그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여기 봐봐. 여기 5월 1일이야. 전속 중이죠. 전속 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4개. 지역권, 요역지, 전세금, 피담보 채권, 전유부분. 다시 요역지, 전세금,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죠.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 뭐가 있어?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피담보 채권에 대한 저당권,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이죠. 전세권은 그 말은 전속기간 동안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전속기간 동안은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럼 사용료 내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따로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청권과 전세금 반환청권과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10월 1일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10월 1일이 됐어.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세금 1억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말고 내 친구 통장으로 입금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10월 1일 날은 누구 통장에 입금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장차 분리할 수 있다. 전속 중 분리 안 된다. 알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갑이 있죠. 갑이 설정자고 의리여 전세권자죠. 이 사람이 설정자죠. 그 다음에 갑의 건물 1층에다가 전세를 잡죠. 전세권 잡고 등기를 하죠. 등기했죠? 이런 등기는 뭐가 있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요, 봐. 우리가 혹시 은행에서 전세권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세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전세금을 가지고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걸 전세권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세권 담보대출할 때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 잡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 전세권, 업권, 광업권. 기억나요? 전세권 위에, 지상권 위에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은행이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저당을 잡을 때 용익권능에다 잡아요, 담보권능에다 잡아요. 이게 중요해. 어디다 저당을 잡아? 어디다가 잡아? 용익에다 잡는다 이 말이야. 용익에다가. 여러분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요, 전세 살고 있을 때 은행에서 돈 빌려줘. 전세 끝났을 때 돈 빌려줘. 그럼 전세를 살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용익권능. 기간이 끝난 것을 뭐라고 그래? 담보권능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 참 특이하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도 아니고 전세권 저당권. 그 말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용익권의 전세권이 만류하죠. 만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한다?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이 1번 소멸하죠. 그럼 봐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갑 위에 을이 있는데 갑이 갑자기요? 여기요? 이게 소멸했어. 소멸. 그럼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실행할 수 없죠. 죽으니까 위도 땅 떨어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 1억 빌려준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근데 전세권이 아웃돼 버렸단 말이죠. 그럼 전세권을 가지고 받을 수 없잖아요. 전세권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설정자가 전세금 1억이죠. 전세금 1억을 기간이 끝나면은 갑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세금 1억이 있죠. 을한테는. 이것을 빨리 갑이 을한테 반환하기 전에 잽싸게 여기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그래서 압류라고 그래.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해. 그럼 어떻게 돼? 갑은 그 돈을 을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한테 줘야 돼? A한테 줘야 되고. 만약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손서에 의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받을 돈을 대신 누가 받는다? A가 받는다. 그것을 말한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전세권이 끝났어. 기간이 끝났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으면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제3자한테 주면 되죠. 압류가 없어. 제3자 압류가 없어. 이 사람이 빨리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 잘 몰라가지고 깜빡해가지고 압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죠. 끝나면 설정자 갑은 전세금은 누구한테 줘? 전세권자한테 주면 돼. 1, 2, 3, 4 너무너무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전세권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또는 제3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제3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는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한다? 전세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 2, 3, 4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해. 됐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두 개가 끝나면요, 전세권은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는요 아주 소소한 것을 봐. 먼저 동시에 합류권이에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기간이 끝났어. 기간이 끝나서 2월 1일.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줘야 돼? 전세금. 을은 갑한테 뭐를 줘야 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 서류.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은 뭐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를 못해. 그러면요,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이 돼야 돼요. 채무불이행을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돼야지 경매를 청구한단 말이지. 경매를. 그러면 여기는요,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과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는 동시이니까 이 갑은요, 을이 목적물을 반환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그때 전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목적물을 인도해서, 즉 이사 갔어. 이사. 기간이 끝나서.
근데요, 전세권 등기에 필요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서류를 주려면 값도 그러면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 을이 목적물을 인도했으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두 번째, 만약에 을이 경매를 하고 싶어. 경매. 갑의 집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1번. 제공해. 그것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고 그래.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을한 갑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해. 전세금. 그런데 여기서 전세금을 안 줘. 안 줘.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러면 경매를 청구해. 그걸 전세금을 안 주죠?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는 항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나 경매는 못하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나 경매를 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어디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됐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전체가 건물이 3층짜리가 갑의 거예요. 갑의 건물에 3층이 을이 전세를 했어. 전세를 했어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 돈을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런 걸 줬는데 안 주니까 경매를 하고 싶어. 경매를 하고 싶어. 그럼 형, 내가 1, 2, 3층 중에서 나는 3층만 전세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돈 안 주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3층짜리 전체가 갑의 거란 갑의 소유란 말이죠. 그러면 3층 전체를 경매해야 돼요. 1, 2, 3층을 다 경매해야 돼요. 3층만 경매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뭐다? 물건이죠.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누가? 물건은 누가? 사람, 을이 뭐를? 물건 몇 층? 3층을 뭐 한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가 경매는 어떻게 경매하죠? 경매는 물건에서 경매는 언제 어떻게 해? 경매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전세권으로 만약에 경매한다? 그러면 전세권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분만 경매를 해. 내가 지금 1, 2, 3층이 다 갑의 거죠. 그런데 3층만 지금 전세하고 있죠. 나는 3층만 경매해야지 1층, 2층은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은 경매한다 못한다?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못한다. 자, 두 번째. 자,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자,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된다 안 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1층인데 나머지를 경매를 못한단 말이나 전부 경매 못한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시험 문제로 두 가지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왜요? 이런 봐, 매각대금 뭐죠? 매각대금은 채권이죠. 채권은 다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전세금도 채권이죠. 전세금은 특정인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내 돈 받아오는 거잖아요. 갑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1억 가지고 있는 것을 1억 받아오는 게 아니고 갑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내 전세금 1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건물 전체의 경매대금 중에서 1억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1억을 받아온 거지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경매대금이 6억이다. 6억 중에서 얼마를 받아온다? 1억을 받아온다 이 말이지. 돈은 사람과 사람이니까. 그런데 경매는 전세권으로 하는 거죠.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부분만 경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권으로 경매하려면 3층만 경매해야 돼. 그러면 3층만 경매하려면 3층을 따로 등기를 해야 되죠. 그걸 구분 소유라고 그래, 아파트. 그럼 구분 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3층만 따로 등기부로 만들어줘야 경매가 돼. 근데 갑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래서 경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경매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깍두기 시켜서 묻어버리든지. 알겠죠? 그래도 급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전세금 달라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게. 소송지면 여기서 뭐가 나와? 판결문이 나와.
이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해서 뭐란다?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 강제 경매. 이렇게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면은 전세권으로 경매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경매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반드시 건물을 경매할 필요 없어. 갑이 가장 아끼는 별장이 있어. 그럼 별장 경매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은 지배하고 있는 것만 경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으로 경매할 때는 지배하고 있는 것만 경매하지만 전세금 달라고 소송을 정해서 경매할 때는 꼭 그 집을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경매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됐죠, 지금? 그래서 전세금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일부가 3층을 경매를 전세를 했는데요. 일부가 멸실이 됐어, 멸실. 멸실됐는데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 3층이죠? 그 부분에 전세권은 소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전세권은 뭐가 전세권이라고 그랬어? 전세권은 뭐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뭐요? 사람이 물건을 해? 지배하죠. 지배. 누가? 갑의 집을 을이 몇 층을? 3층을 지배하죠. 3층이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데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3층이 불타버렸어. 그럼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겠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럼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 시험에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 틀린 것으로 되어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당연히 그 부분을 소멸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거지. 알겠죠? 왜요? 전세권은 물건도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3층이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배할 수 없는데 전세권이 어디가 있냐고. 알죠?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이의제기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요? 이것은 판례는 없어. 판례는 없는데 학자 10명 중에서 한 명이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될 때는 손해배상 책임만 진다고 돼 있으니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또라이가. 그러니까 그 또라이가 그런 학자도 학설돼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할 때. 암기할 때 어떻게? 법조문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불가항력이다. 그 부분 소멸한다. 알겠죠? 전세권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존속기간은요, 전세권의 최장은 몇 년이죠? 10년. 갱신하면 몇 년? 10년이에요. 두 번째. 건물은요, 최단 1년이요. 최단. 토지는요, 최단 0이요. 0. 토지는 땅이죠. 땅이니까 0부터 10년이고, 건물은 최소한 1년부터 10년이에요. 알겠죠? 암기하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땅이죠. 땅 위에서 하늘을 쳐다봐. 막힌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용고무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에서 천장을 쳐다봐. 천장이 있어, 없어? 있죠. 막혀서 10년이에요. 알겠죠? 침대는 바닥에서 좀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건물 침대는 1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는 1년부터 천정 10년까지. 그런데 토지는 땅바닥이죠. 그러니까 뭐죠? 0부터 10년. 이렇게 암기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에만 최소한 1년이 보장돼. 건물에만. 두 번째. 법정갱신이라는 것이 있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설정자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잖아. 전세금을 올려달라느니 2년 됐으니까 나가라느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다시 기간이 갱신된 곳으로 봐. 묵시적이죠.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때 법정갱신. 여기서 문제.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주장을 해. 이게 중요해. 그런데 이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있다. 건물. 그래서 건물에만 있는 것 두 가지다. 건물에만 있는 것, 토지에 없는 것, 건물에만 있는 것 최소한 1년. 최소한 1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최소한 1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여기 법정갱신, 이 두 가지는 건물에만 있다고. 토지에는 없다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되죠. 그러면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뭐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해. 통과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없어져. 그것을 법정갱신이라고 얘기를 해. 자, 지금부터 정리해. 우리가 묵시적갱신하고 묵시적 갱신이란 말이나 법정갱신이란 말이나 똑같아.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뭐냐? 주택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의 임대차, 민법,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이 있죠. 건물 전세권, 이렇게. 주택은 몇 년? 법정갱신은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몇 년? 1년. 민법 임대차고 건물 전세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두 가지는. 알겠죠? 그러면 건물 전세권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몇 개월? 6개월 있으면 끝나.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 민법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여기서 부동산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다. 몇 개월? 1개월. 동산은 며칠? 5일. 6개월, 1개월, 5일. 건물 전세권은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알겠죠?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세권이고요. 나머지 이제 전세권은 전전세하고요. 전세권의 양도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권은 아까 비용 같은 건 다 얘기했죠? 전세권 양도 금지는 지상권에 다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은 뭐예요? 반드시 등기되어 있는 게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항상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 전세금 1억을 줬죠? 근데 갑자기요, 건물주가 병으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전세를 했는데, 을하고요. 이번엔요, 전세권이요, 정으로 바뀐 거예요. 정으로. 이렇게. 알겠죠? 전세권이 바뀐 경우가 있고, 건물주가 바뀐 경우 있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때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새로운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 양수인이 바뀌죠? 대항한다는 것은 나는 전세금을 갑한테 줬죠. 그래도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받는다? 병한테. 그래서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는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은 설정자라고 그래. 설정자. 이 설정자의 승낙이 필요가 없어. 승낙 없이, 집주인의 승낙 없이 무조건 넘길 수 있어. 왜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임대차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 있어야 돼?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임대차는 사람과 사람 간의 채권이니까.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니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승낙 없이 정한테 양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갑은 전세금을 을한테 반환해. 승낙 없이 했으니까 정한테 반환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정한테 반환한다. 정한테. 왜? 전세권 양도는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상 정으로 전세권이 됐으니까 정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은 갑의 승낙을 받아서 받지 않았어? 받지 않고 했죠?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러니까요, 을이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살 때는요, 병이 살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도 을이 책임을 진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왜요? 누구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갑. 집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한번 봐. 두 가지만. 자, 전전세하고, 전전세를 간단히 맞춰. 전전세. 봐봐. 여기 있죠? 여기 전세권이, 원전세권이죠. 원전세권. 전세권이죠? 여기가 전전세권이죠. 이런 봐봐요. 원전세권 범위 안에 지금 뭐가 있어? 전전세가 있죠? 그러니까 전전세는 엄마 뱃속 안에 있는 아이죠. 엄마 뱃속 안에 있는 아이가 엄마보다 더 크면 돼, 안 돼? 엄마 배 태워 죽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전전세는 원전세보다 존속기간, 여기가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나 그다음 전세보증금, 전세금이 원전세금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아주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면요,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쳐, 전 전세권은요, 이것도 전세권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원 전세금을 줘야 돼. 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전 전세권은 없어요. 전 전세금을 줘야 돼. 전 전세금 없는 전 전세권은 없어. 그럼 만약에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 경매를 청구하려면? 여기요, 전 전세권이 종료가 됐는데, 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 전세권이 종료가 됐는데, 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알겠죠? 반환하지 않아. 그랬을 때요, 여기요, 원 전세권자. 원 전세권자를 뭐래서 대위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를 청구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 전세권 소멸하고 원 전세권 설정자가 원 전세권자에게 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 전세권 소멸했는데 전 전세권 설정자가 전 전세권자에게 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려면 되게 말이 길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원 전세권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줘. 전 전세권 끝났는데 전 전세금 안 줘. 그랬을 때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전세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냐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부속물. 뭐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부속물 매수죠.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어디 있냐?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차권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아까 우리 지상물 매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지상권하고 임차권. 부속물은 건물 전세권하고 임차권. 알겠죠? 전세권은 설정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자. 임차권은요,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요, 지상물 매수하고 똑같아. 뭐다?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를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그런데요,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러면 청구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가 있죠. 그걸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전세권자의 경우 상대방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상대방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속물 매수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속물이라는 게 뭐죠? 반드시 부속물은 동의나 매수. 전세권에서는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나 임대인의 매수.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부속물은 동의나 매수가 있어야 된다. 동의나 매수.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임대차의 경우는 채무불이행도 없어야 돼.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세권하고요 차이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더 이상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전세권에서 한 문제. 그래서 전세권은 우리가 보면은 먼저 판례에 관한 정리가 중요하다. 판례. 알죠? 전세권은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있다. 용익권능은 존속기간 동안이다. 담보권능은 존속기간이 만료했을 때다. 알죠?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몇 가지만 보면 돼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당연 소멸하고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이때 저당권자는 압류등을 행사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등이 없으면 전세권자한테 전세금 반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행이죠. 전세금하고 목적물의 인도 말소 서류는 동시행이죠. 그래서 인도는 했는데 말소 서류를 안 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반환하지 않죠.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그래서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목적물의 전세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죠. 일부.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없다.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다.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불가항력,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별거 아니죠. 우리가 전세금이라는 것보다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 주고 등기하면 전세권이지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요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뭐 존속기한 같은 것은 뭐 특히 존속기한에서 뭘 중시한다? 건물. 존속기한은 건물의 1년, 법정갱신도 건물만.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최장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연장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어디 보냐? 유치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